안녕하세요. 금일 웹 세미나의 사전 안내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 진단기술처 이민주 과장입니다. 오늘 우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또 마음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중소기업 ESG 공급망 공동대응 지원 사업은 글로벌 기업 두선과 중소벤처기업 전문 지원기관인 중진공이 함께 추진하는 합동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 일정을 잠시 소개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본 사업의 추진 일정은 물론 그동안 궁금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또 복잡하고 어려우셨던 ESG 경영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본 사업하기 전에 저희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중진공에서 좀 느끼는 부분들을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ESG 준비하고 계세요 대표님? 아니면은 뭐 준비하고 계세요 이사님이라고 여쭈시면은 ESG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사업하기 너무 힘든데 우리 같은 기업에게 준 조세가 되지 않을까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아니면은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ESG는 사업 기반이 갖춰지고 나중에 하려고요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는 기업 현장의 대표님들 만나 뵙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는 여실한 의견들을 주시고는 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은 ESG가 아무리 지금 현재 기업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영속성이 뒷받침될 때 실천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ESG라는 이런 글로벌 추세가 우리 기업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ESG는 글로벌 기업을 필두로 그 요구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EU는 근로자의 인권과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담은 공급망 실사 지침을 최근에 발표를 해왔고요.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이제 글로벌의 이제 요구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특히 일정 수준 규모의 기업이라고 하면은 의뢰 이제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든지 ESG 관련 공시 의무화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특히 많은 기업에 이제는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ESG 우수 기업에 먼저 이제는 재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는 대내외 환경에 따라서 공급 사슬망을 필두로 ESG 실천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기업 대표님들을 다시 뭐 ESG라는 척도로 재평가하거나 ESG를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페널티를 부여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SG에 보다 먼저 사전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리 맞는 예방접종, ESG 백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지금 두산과 이제 공급망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웨비나 교육 두 번째 단계의 이 사전 교육이 끝나면은 ESG 자가진단, 두산형 ESG 자가진단이 오후 4시부터 알고 계시는 그 두산 링크에서 이제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몇몇 기업에서는 중진공 정책자금 활용이나 아니면은 타 기관 사업 참여를 위해 ESG 자가진단이나 아니면 저희 ESG 통합 플랫폼 기회원이신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열리는 ESG 자가진단은 두산에서 우리 공급망을 필두로 ESG 실천 관련 상위 중대지표 5개를 고안하셔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두산형 ESG 자가진단으로 이번에 ESG 자가진단을 이전에 하신 이력이 있더라도 근본에 꼭 두산형 ESG 자가진단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ESG 플랫폼이나 ESG 자가진단이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이번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회원가입 해주시고 ESG 자가진단, 두산형 ESG 자가진단 그냥 수진하시면 됩니다. 또 이 ESG 자가진단이 끝나면요. 저희 지원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심층 진단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층 진단 대상 기업이 선정되면은 대신경제연구소, 삼정 KPMG,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 DMB, 이크레더블, 코디에이터와 같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전문 연구원 등 ESG 전문가가 우리 기업 현장에 방문드려서 맞춤형 ESG 심층 진단을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이 맞춤형 ESG 심층 진단은 생소한 부분은 아니고요. 시중에 알고 계신 ESG 컨설팅과 그 내용과 서비스가 동일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본 사업은 ESG를 우리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 잘하고 계신 ESG 정보와 대외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통해 ESG 실천 수준 및 개선 사항을 좀 저희가 기업별로 맞춤형으로 제시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심층 진단으로는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심층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별로 추가 후속 연계 지원을 제공드릴 예정이라서 실질적으로 ESG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실 수 있도록 두산과 중진공이 합동으로 지원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본 사업 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 사업 전반적으로 추진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화면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여기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진단 진행하게 됐을 때 솔직하게 신뢰 있게 응답해 주시면은 저희 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OT는 지금 이 부분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ESG 경영 중요성에 대해서 대신경제연구소 양병찬 대표님의 교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신경제연구소 양병찬입니다. 오늘 이제 두산 협력사들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ESG 경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 협력회사 대표님들이나 임직원들이 ESG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챕터는 ESG 경영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두산의 협력회사로서 어떠한 것들을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ESG라는 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ESG라는 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는 우리 인권을 보호하고 산업안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지배구조는 일단 윤리경영 그리고 기업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그리고 반부패, 사회 운영이나 감사 운영 그 다음에 지배구조, 이 사회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CSR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면 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CSR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ESG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 CSR은 사실 사회봉사, 사회공헌에 좀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자체적인 행동, 자발적 행동 이런 거에 많이 중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ESG라는 것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ESG의 수준을 살펴보는 기준들을 좀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ESG를 잘하고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ESG에 좀 소홀히 하고 있으면 투자를 좀 적게 하고 순전히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ESG 경영이 왜 필요한 것인지 아마 우리 협력회사 대표님들 굉장히 또 우리 임직원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업황도 좋지 않아서 기업 운영하기도 힘든데 왜 우리가 이런 ESG 경영까지 해야 되는지 많은 의구심이 들 겁니다. 중소기업들 공급망 실사를 나가게 되면 전부 다도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 같은 작은 기업이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인지 솔직히 좀 의아스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ESG 경영이라는 게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요.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인류, 기업들에게는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소 중립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계속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기업들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인류가 사라질 수 있는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탄소 중립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있으면 탄소 국경세라고 하죠. 탄소를 생성시키는 부품에 대해서는 지금 EU에서는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러한 제품을 EU에 수출을 하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과 비례한 탄소에 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이러한 규제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ESG 경영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락 같이 굉장히 많은 돈,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산 운용사들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산업은행, 우리 자산운용사나 프라이빗 에쿼티에 돈을 대주는 곳에서도 프라이빗 에쿼티가 투자하는 기업의 ESG 경영을 살피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을 시키는 그러한 제도도 다 나와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이러한 규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ESG 경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요구죠. 보시는 것 같이 소비자들이 이 기업의 윤리적 가치, 생각, 그리고 윤리적 활동, 사회공헌 활동 이런 거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물건을 구입을 할 때 그게 친환경 제품이다 그러면 자기가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환경적이지 못한 물품보다는 친환경적인 물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두산의 협력사들은 이러한 점에서도 우리가 ESG 경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객사의 요구입니다. 사실 이제 두산에서도 협력회사들에게 아마 그 ESG 경영을 요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떠한 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좀 거부감만 듭니다. 사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ESG 경영을 잘 하고 있지만 두산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고 주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고 세계적인 규제가 ESG 경영을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산도 똑같이 ESG 경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협력회사들과 다 같이 ESG 경영을 해보자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같이 지원도 해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ESG 경영은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ESG 경영을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ESG 경영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U나 독일에 요즘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요, 공급망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생기는 그런 사례가 번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조그만 가구업체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노력을 해서 글로벌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기업에 납품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기업에서, 그 글로벌 기업에서 갑자기 ESG 수준에 대한 실사를 나왔는데 그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가 깨끗하지 못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못했다고 해서 결국은 그 고객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었었는데요. 그 기업은 ESG 경영을 되게 잘 하면서 고객사로부터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매출이 갑자기 3배, 4배 늘어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ESG 경영의 필요성에 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럼 두산의 협력사로서의 ESG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ESG 경영이라는 것은 체계를 수립을 하고 그에 대한 실천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혼자서는 ESG 경영을 한다는 건 사실 인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아니면은 많은 리소스 면에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만회해 주는 것이 오늘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아니면 두산에서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잘 이용을 하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ESG 경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비전을 세우고 전략적인 체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골라내서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이러한 ESG 경영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ESG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이제 법적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중소기업들도 우리가 이러한 ESG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한 정보들을 공개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ESG 경영은 중소기업에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우리 두산에서도 협력회사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또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도움을 받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의 협력사로서 과연 두산이 어떻게 ESG 전략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두시는 것도 협력회사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요즘 두산은 굉장히 친환경 고효율 제품 전환 확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은 전기차 등 친환경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안전 서비스 영역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PLC 전략 전반을 고려한 친환경 제품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단계적 절감,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전환 추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협력회사로서 그에 협조를 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이건 우리의 고객사가 원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지구를 보호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친환경 활동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산의 ESG 사업 전략을 보면 세 가지예요. 예, 친환경 제품을 출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는 거하고 근로환경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 협력회사들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협력회사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ESG 활동들 중에서도 친환경 제품, 친환경 사업, 근로환경 안전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춰서 중점을 더 둬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두산에서는 우리 협력회사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력회사 대상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ESG 영역별로 좀 나눠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두산의 업종별 특성을 봤을 때 협력회사로서 이런 거에는 좀 더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보시면 유해물질 관리, 제품 환경 규제 대응 이런 것들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 노동인권은요, 두산의 협력회사에게 두산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차별, 그 다음에 가혹행위, 아동노동, 근로자 처우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해서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인 기업들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노동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에는 전부 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의 기업의 특성상 아까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마지막에 근로환경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환경 안전보건에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경영은 사실 ESG 경영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내용으로 이건 필수입니다. 윤리경영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기업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한 리스크를 안고 갔을 때 언젠가는 결국은 문제로 발생이 되어서 기업이 한순간에 그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따라서 윤리경영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력사들 업종별로 어떠한 것들에 좀 중점을 둬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7대 산업별 ESG 실천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작년에 개발한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7가지로 업종을 나누고요. 고탄소 제조업,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물류운송업, 정보처리업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어디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지 또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기오염, 유해물질 관리, 온실가스 배출 관리 이런 것들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그리고 제조업하고 정보처리업하고 또 ESG 경영을 함에 있어서 서로 똑같을 수는 없겠죠. 사실 정보처리업은 그렇게 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거나 아니면 석탄을 활용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 같은 것들을 많이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영역별로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지표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이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가이드북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경영안내서가 이미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하나하나 지표별로 그에 대한 설명, 개념, 어떻게 요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지 솔루션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 사례들도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천 항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것들을 계속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솔루션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배출농도 일단 배출량 산정,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매뉴얼도 좀 만들어 놓고 모니터링하고 감축 활동을 이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해물질 관리, 온실가스 배출 관리, 원부자재 소비량 관리, 에너지 관리. 요즘은 또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지속가능 패키징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여 재사용, 다회용 등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을 하는 것인데요. 이 ESG 경영이 처음에는 기업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병원에서도 ESG 경영을 하고 다양한 공공기관에서도 ESG 경영을 하고 다양한 곳에서 ESG라는 단어가 쓰는데 요즘은 사실 또 디자인 분야에서 ESG라는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디자인을 할 때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 포장 재질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꿀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폐기물 관리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어려워하는 것들이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특히 우리 두산에서는 또 건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사회 부분 보시면 일단 이제 두산에서 우리가 두산의 협력회사로서 어떠한 곳에 중점을 둬야 되냐 보시면 작업장 안전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협력회사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이제 두산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사 상생문화 조성, 그 다음에 제품 품질 및 안전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일 중요한 거 강제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및 모니터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가 되지 않는 ESG 지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15세 미만, 그 다음에 18세 미만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18세 미만도 아주 가혹한 업무 조건에서는 근무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발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계약서를 쓸 때 그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계약서를 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권을 맡아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소속되어서 기숙사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숙식, 그 다음에 취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G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회계, 재무 이런 것들에 좀 충실히 해주셔야 된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재무가 제대로 잘 기재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내부 통제는 잘 되고 있는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과연 서로 협력하며 견제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윤리 경영은 사실 ESG 경영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있던 것으로서 이 윤리 경영은 기업가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윤리 경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산의 협력회사로서 특화 지표를 좀 선정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화학물질 관리입니다. 이 화학물질 관리라는 것은 국내 법규에서 이미 다 지정을 해뒀습니다.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제품에 함유되거나 공장 내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유출 시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해서 기록하고 해당 물질을 안전하게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 재사용,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점검을 하셔야 되냐면 화학물질 안전 원 화학물질 정합정보 시스템과 규칙을 준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급 담당자에게 필요한 물품 지급과 정기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고 적법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관련 법규 및 제재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육체노동 관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건에 신경을 쓰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이제 ESG 경영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 육체노동 관리라는 것은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노출에 대한 위험성을 주관적으로 식별하고 계산하도록 해서 새로운 공정 도입이나 시설 변경의 경우 사전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골격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작업장에 서서 계속 몸을 움직이는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깨에 무리가 가거나 아니면은 뭐 척추에 무리가 가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거나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 사항을 보시면 일단 매뉴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중요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기계들이 과연 이 육체 노동에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하고 제재는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책임광물 관리입니다. 이게 책임광물 관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콩고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이 광물들이 채취가 되고 있는데 사실 가서 보면 그 광물을 채취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어린아이들, 뭐 5살, 6살, 7살 또 이러한 친구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밥도 잘 안 주고 월급도 잘 안 주고 이러한 곳에서 채취되는 책임광물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책임광물 예를 들면 뭐 텅스텐, 금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채굴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그러한 원산지 같은 것들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 자연재해나 집단 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이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이제 모 건설 회사에서 건물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들도 많이 발생이 됐었죠. 이러한 때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도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시간이 되는 대로 훈련을 하고 실제적으로 훈련을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구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평가 및 관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과 운영대에서는 뭐 인권, 노동 관행, 안전 보경, 환경 윤리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체크리스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뭐 노동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인권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지금 잘 지켜내고 있는지 아니면 유해물질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각 항목별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험 평가 및 관리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도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이 항상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주기적으로 식별하고 관련 인증을 또 받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5가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지표 외에 두산을 위해서 선택한 지표들입니다. 우리 두산의 협력회사로서 요 5가지는 좀 더 우리가 중시하고 잘 살펴보고 좀 더 실천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민주 과장님이 이제 예방주사를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방주사 맞습니다. EU 같은 곳에서 지금 말씀드린 ESG 경영을 실사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이 이제 내년 정도에 시행이 될 거고요. 독일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었고 두산 같은 경우에 독일이나 EU에 만약에 수출을 한다 그러면 그 하단에 있는 협력회사까지 공급망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두산에게 납품을 하고 또 용역 계약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ESG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ESG 경영이 결국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고 좀 긍정적으로 ESG 경영을 생각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 진단기술처 김명환 대리입니다. 저는 ESG 공공망 공동대응 지원 사업 관련해서 ESG 통합 시스템 가입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ESG 공공망 공동대응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고 이후에 ESG 자가 진단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ESG 자가 진단은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이 스스로 진단하는 자기의 ESG 수준을 진단하는 진단이고요. 자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되어 있는 통합 플랫폼에 접속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ESG 통합 플랫폼은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한번 가입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달받으신 그 링크를 가지고 주소창에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하나 뜨는데요. 기본적으로 왼쪽 상단에 저희 이제 코스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마크랑 그리고 두산 마크가 뜨면서 두산과 같이 이제 협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게 떠 있는지 잘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은 여러분들이 뭐 회원가입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이제 그런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고 진행하는 서비스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이용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을 잘 읽어보시고 이 약관 내용이 이 통합 플랫폼에 가입하는 내용이랑 그리고 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두산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대응 지원 사업이라서 ESG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이제 두산에 전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랑 그렇게 동의를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당연히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다 동의를 하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모든 약관에 동의하신 뒤에 이제 다음을 누르시면 저희 일반적인 그런 이제 회원가입 정보 입력하는 거와 같이 이제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당연히 아이디 자체 이 통합 플랫폼에 가입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기업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이제 지역을 선택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 지역 조직이 있어서 이제 기업 소재지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하나만 선택되게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개인 기업인지 법인 기업인지 법인 기업이면 당연히 이제 법인 등록번호를 이제 입력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대표자분 성함 그리고 담당자분 성함 담당자 연락처 일반적인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고 또 아래쪽에 또 가면 저희가 이거는 당연히 기업으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특성 예를 들어서 산업 분류 농업인지 광업인지 이런 내용을 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세세 분류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요 제품 뭘 생산하고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수출 여부라는 게 당연히 ESG 이 내용이 좀 수출과 연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제 이 ESG 관련된 주된 이슈가 이제 EU 공급망 실사 지침, EU나 주요국에서 이런 ESG 관련 부분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수출 여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영국에 수출한다 하면 영국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시고 밑에 내려가면 이제 두 개가 뜨거든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 계시는 기업이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 뜨고 저희가 체크한 영국이 이렇게 아래쪽에 나오는 게 보이는데 이게 어떤 걸 입력하냐면 이제 거래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 기업은 당연히 두산 협력사시니까 두산이시겠죠? 주 두산이실 겁니다. 두산이고 거래 기업 ESG 요구 여부. 거래 기업에서 ESG를 요구하는가? 지금 두산 협력사 분들이 참여하셨고 지금 이 교육을 듣고 계시다는 것은 당연히 두산에서 이제 ESG를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BMW에 수출을 하고 있다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적고 BMW에서 뭐 ESG를 실제로 요구를 했으면 우리 기업에 요구를 했다.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래 기업들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아래쪽에는 뭐 자동 입력 방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가입이 되십니다.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이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가입을 하신 뒤에 가입을 하셨으면 당연히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있는 거니까요. 그걸로 이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셨으면 이렇게 이제 가입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을 하실 수 있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딱 두 개가 뜰 겁니다. 왼쪽 상단에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두산과 협력하고 있다는 이 마크가 뜨는 거고요. 이 ESG 자가진단을 눌러서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두산에서 이제 선택한 특화 지표를 가지고 자가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보여드렸듯이 링크를 통해서 이제 자가진단을 누르면 이제 자가진단을 실행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내해드릴 링크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링크로 가입하기 전에 다른 저희 지원 사업에 신청하신다든지 다른 이유로 이 통합 플랫폼에 가입을 이미 하신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하신 다음에 마이 페이지로 가시면 마이 페이지에서 이제 ESG 진단 선택하시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 이제 두산의 정보 제공 동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 정보 제3다 정보 제공 동의. 그러니까 ESG 관련된 내용을 두산에 정보 제공을 하겠다. 이쪽에 가셔서 이제 주두산 확인하시고 정보 제공 동의를 누르신 다음에 정보 제공 동의를 하시면 그 기업들이 하신 ESG 관련 내용이 두산에 공유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내해드린 특별한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정보 제공 동의가 되는데, 기존에 이제 가입을 하셨으면 이렇게 한 번 더 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정보 제공 동의를 이렇게 수동으로 하든 자동으로 하든 다 되었으면 자가 진단을 하시면 되는데, 자가 진단은 좀 전에 알려드린 그 링크를 통해서 바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가입하셨으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두산 대기업이니까 대기업 협력사로 들어가셔서 보이시는 두산 협력사 지표를 체크하셔서 자가 진단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가 진단을 시작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추가 정보 입력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추가 정보는 뭐 저희가 뭐 추천 기간, 어디서 추천을 받았냐, 당연히 이제 두산을 통해서 추천 받았으니까 기타로, 여기는 이제 두산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기타로 하시면 되고요. 또 뭐 별도로 추천 받으신 데가 있으시면 그 기간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매출액을 선택하는데,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단위가 그렇게 뭐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50억 이상 다음에 100억 이상이라서 대략적으로 우리 기업의 이런 매출액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래쪽도 이제 에너지 사용 비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기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만 쓴다 그럼 전기 100%, 우리는 유류를 좀 쓴다, 공용 차량이 있는데 거기 유류를 쓴다 그럼 유류 뭐 10%, 전기 90%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 조합해 가지고 밑에 100%만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전화 오셔서 우리는 에너지를 안 쓰는데요 하시는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전기는 쓰십니다. 전기를 안 쓰실 수는 없어요. 전기는 쓰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전기 100%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넘어가시면 이제 인식 확산 설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진공은 이제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읽어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문조사 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또 지원 정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ESG 자가 진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E부터 이제 ESG 이렇게 진단을 할 거거든요. 진단이란 게 결국 어떤 특정한 기준, 특정한 지표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귀사의 경영 방침 및 사업 계획서에 환경 경영 목표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있으시면 여기 기준이 좀 다른데 뭐 중장기가 있다, 아니면 단기로 되어 있다, 이런 걸 보시고 우리는 없는데 그럼 계획 없으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게 좀 부끄럽다, 우리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획 없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 자가 진단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지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뭐 불이익을 드리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객관적으로 최대한 이제 사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리고 대부분 중소벤처기업이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고 또 그거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또 잘하고 있는 기업을 또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좀 부족하고 좀 더 해드릴 필요가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안 돼 있으시면 안 돼 있다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 2에 쭉 그 체크해서 내려가시다 보면 이제 뭐 필수는 아닌데 에너지 사용량 추이를 기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전 파워 플래너라고 이게 에너지 사용량 관련된 걸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 파워 플래너는 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하니까,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입력 방법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면 웬만하면 이거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또 필요하면 심층 진단 단계에서 자세하게 또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S4회고요. 4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하고 있는데 뭐 증빙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걸로 이제 체크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체크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G도 마찬가지입니다. G도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체크를 해주시는 건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인증을 체크를 하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인증이라는 게 인증이 있는 걸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오른쪽에 선택을 하셨으면 당연히 앞에도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를 만약에 안 하고 넘어가면 못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인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이제 두산에서 요청해 주신 이제 특화 지표고요. 요것도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매뉴얼이 없으면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불이익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다 이렇게 체크를 하셨으면 마지막에 이제 체크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체크 포인트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체크를 선택을 하신 것들이에요. 그것 중에서 그게 예를 들어서 10개나 20개가 된다면 그 중에서 6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6개를 선택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6개 이 선택한 거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 솔루션은 자가 진단을 끝내게 되면 자가 진단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 보고서에 그 솔루션이 이제 작성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솔루션이 나오니까 기업에서 보고 싶은 거, 우리는 이제 책임 광물 관리에 대해서 솔루션이 궁금하다. 그럼 책임 광물 관리 관련된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이제 6개를 선택하고 다음 눌러서 넘어가시면 자가 진단이 완료되신 거고요. 자가 진단을 다 완료하시면 바로 보고서를 출력하실 수도 있고, 마이 페이지 가셔서 ESG 진단, 여러분들이 하신 이제 자가 진단 쭉 표시돼요. 쭉 표시되면 거기서 보고서를 출력을 하실 수 있어요. 보고서를 출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PDF 형태로 출력하실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문서 형태로 출력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거든요. 미리 보시면 솔루션이 나오는데, 환경 목표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된다, 솔루션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우수 기업 사례, 이런 부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솔루션을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게 자가 진단을 다 하시면 그 자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또 저희 중진공과 두산이 이제 같이 어떤 이제 기업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지 결정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가 진단에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제 심층 진단을 진행합니다. 자가 진단은 말 그대로 이제 스스로 기업이 진단하는 거고요. 심층 진단은 이제 저희 그 ESG 전문가가 직접 기업에 방문해 가지고 제3자가 이제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공신력 있고 또 맞춤형 이제 솔루션이 나갈 수 있겠죠. 그런 진단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자가 진단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자가 진단을 이제 말씀드린 기한까지 꼭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하고 자가 진단 진행하는 설명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을까 하는데, 지금 제가 한 이제 회원 가입이랑 ESG 자가 진단 진행하는 거 외에도 ESG 관련된 내용도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요. ESG 관련된 어떤 거라도 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자가 진단 완료 후 수정이 가능한지요?
자가 진단은 일단 완료하게 되면 수정이 당연히 거의 불가능한 게 맞고요. 정말 실수해가지고 수정하는 거 아닌 이상 수정을 저희는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걸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잘 안 해드리고 있고요.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ESG 수준이 높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1등급이 가장 높고 5등급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ESG 등급이 개별적으로 뭐 3, 4,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 1,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1등급 아니면 2등급 이렇게 나오면 이제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 전달 드렸고요. 금요일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